네, 이번 HTML. 지난번에는 폼에서 여러 가지 폼이라던가 인풋이라던가 인풋의 타입 종류라던가 get, post 이런 걸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폼 엘리먼트 S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폼에서 쓸 수 있는 엘리먼트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볼 건데 지난 시간에 알아본 인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가장 중요한 거였고 셀렉트가 있습니다. 셀렉트란 거는 선택이라는 단어죠. 선택하다.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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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ct. 네. 그래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예제를 실행시켜보면 바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정을 해주고 안에 값을 넣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값이 이미 주어져 있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면은 어, 어떠한 어떠한 이름에다가 어떠한 값을 선택했는지 그것이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select라는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태그, 끝 태그가 있고 그 안에 옵션을 이용해서 값들을 선택할 수 있는 값들을 줍니다. 그래서 뭐 볼보, 사브, 뭐 어쩌고저쩌고 아우디에서 자동차 종류네요. 그리고 옵션도 시작 태그, 끝 태그가 있어서 그 안에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보이는 겁니다. 네, 사용자한테는 그 글자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문자 VOLVO라고 있는 것도 있고 SAAB 있고 FIAT 있고 AUDI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FIAT 이거를 선택하면은 이, 이 글자 내용물을 담고 있는 태그, 엘리먼트인 바로 이 엘리먼트의 value 속성에 있는 값인 FIAT 값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옵션 태그 안에 있는 value 속성의 값은 이제 서버한테 즉 폼에서 액션으로 어디에 넘겨줄지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로 넘길 값이 지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옵션 태그 안에 내용물은 사용자한테 보여질 값이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 FIAT를 선택하더라도 이제 화면으로 겉에 보인 거랑 다르게 내부적으로 전달되는 데이터는 소문자 F인 FIAT 여기 value로 지정되어 있는 이 값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름은 어디서 지정을 해주냐? select 태그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select의 시작 태그에 name이라는 속성 이름의 값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input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다른 점은 이제 값은 select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값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값들을 셀렉트 엘리먼트의 내부에 내용물로 옵션, 옵션 엘리먼트들을 이용해서 그걸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 시작 태그, 끝 태그 한 쌍이 이 선택 한 칸을 의미하고 그 안에 있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셀렉트 안에 있는 옵션 엘리먼트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녀석이 기본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보가 가장 맨 위에 있죠? 처음으로 나오죠. 그래서 볼보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거로 선택하면 선택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기본 선택을 바꾸고 싶으면 이게 selected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볼보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우디가 기본 선택 설정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은 selected 스펠링 맞나? 맞겠죠? 네, 그래서 아우디로 기본적으로 아우디를 선택하도록 설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성을 이용해서 가장 첫 번째가 아니고 이 엘리먼트
이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녀석을 이 엘리먼트의 내용물을 먼저 선택하도록 기본 선택하도록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텍스트 에리아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셀렉트 다음으로 이게 있는데요. 그래서 인풋에서 텍스트 타입은 한 줄이었는데 이제 텍스트 에리아에서 AREA라는 단어의 뜻이 area, 지역, 구역, 부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이 아니고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로우, 행과 컬럼, 로우. 그래서 로우는 행이고 컬럼은 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각 행과 열의 크기를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로우로 10을 지정해주고 COLS 컬럼즈 그래서 약자인데요. 그래서 COLS로 30을 주어졌는데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딱 30이 아니네요. 딱 30은 아니지만은 여기 30이라고 써져 있는 게 30칸이라는 거고 10이라고 한 건 10줄을 말하거든요. 예, 딱 줄 수는 10줄이 맞는데 어떤 설정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왜 30칸이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34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그렇게 뭔가 속성을 다르게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줄의 입력 공간, 입력 필드를 주기 위해서 텍스트 에리아를 하면 된다. 그리고 역시 넘어갈 값의 이름으로서 속성 네임을 지정해 줄 수 있고 값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되겠죠. 내용이 될 것이고 이 텍스트 에리아는 인풋하고 다르게 시작 태그와 끝 태그가 있고 네, 그 안에 컨텍스트에서 내용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 내용으로 기본 값으로서 여기다 지정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바꾸면은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버튼이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버튼 엘리먼트가 있는데요. 버튼 엘리먼트에서 버튼, 타입 버튼, 온 클릭 뭐 어쩌고저쩌고 있죠. 그래서 클릭 미, 그래서 클릭하면 지금 이렇게 알림 창이 떴네요. 그래서 버튼 엘리먼트는 좀 다른 것들이랑은 다르게 클릭할 수 있는 엘리먼트이고 네임과 밸류상 즉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클릭했을 때 어떠한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한 그러한 코드입니다. 코드가 옵니다, 보통. 그래서 버튼, 태그 이름은 버튼이고요. 타입으로 버튼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온클릭 해서 온클릭 속성에 값을 줄 수가 있는데, 이 값은 스크립트 내용이 올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내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lert, hello world라는 이 태그는, 이 스크립트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그래서 알림창을 띄우는 그러한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alert 경고라는 그런 뜻이죠. 경계 알리다. 그래서 알림창을 띄우는 그러한 스크립트다. 그래서 알림창을 띄우는데 alert하고 소괄호 안에다가 띄울 글자를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의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있는 이 글자는 버튼에 출력된 글자, 네, 그 글자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클릭이라고 하면은 버튼에 쓰여 있는 글자가 클릭으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alert hello world라고 써 있는 거를 ABC로 바꾸면 ABC, C 리절트를 해야 적용이 되겠죠. 여기서는요. 그래서 ABC 이렇게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를 배울 건데 이 온클릭 속성의 내용으로는 자바스크립트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그거는 이 주소줄에다 자바스크립트하고 콜론 하고 나서 그 뒤에다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코드를 적으면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엔터 하면 이렇게 뜨죠. 그래서 대부분 브라우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HTML5 폼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HTML5에서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HTML5를 지원하지 않은 예전 브라우저, 익스플로러 6 뭐 쓰고 있는 사람 없겠지만 엄청나게 예전 브라우저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죠. 그래서 데이터 리스트, 키젠, 아웃풋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엘리먼트는 화면에 출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HTML5를 지원하지 않는 그러한 브라우저에서 이러한 엘리먼트를 읽었을 때 그냥 화면에 출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화면이 깨지진 않는다, 그런 뜻이죠. 데이터 리스트에서 데이터, 정보들이라는 의미죠. 데이터 정확하게 뭔 뜻인지 좀 복수형인데, 그래서 자료들이란 뜻이죠. 네, 그렇고요. 리스트는 목록이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하면은 좀 깊이 들어가야 하겠지만은, 여기서는 간단하게 데이터는 정보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리스트는 목록이니까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관련된 엘리먼트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제를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고, 이건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고 보면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인풋에서 텍스트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인풋에서 텍스트랑 똑같이 생겼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치고자 하면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이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건 자동 완성 기능,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데이터 목록들을 제공한다.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차이가 있고, 드랍다운 리스트라는 건 바로 이거를 의미하죠. 드랍다운.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래서 아래로 드랍된다 해서 드랍다운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냐? 이건 어떻게 사용하냐? 그래서 인풋 리스트 브라우저스 하고 네임 브라우저, 일단 이렇게 인풋으로 리스트란 속성에다가 브라우저스라고 줍니다. 그래서 인풋에서 리스트란 속성을 줄 때는 이 인풋에서 줄 때는 어떤 뜻이냐면은, 인풋에서 리스트란 속성을 쓴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데이터 리스트에 대한 엘리먼트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 리스트 엘리먼트를 이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특정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값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스라고 넣어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리스트 엘리먼트가 이렇게 시작 태그, 끝 태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리스트 시작 태그에서 id 속성으로 브라우저스라고 주고 있죠. 인풋에서 리스트 속성의 값으로 브라우저스라고 주고 있고, 데이터 리스트에서 id로 브라우저스라고 주고 있으므로 이거 두 개는 한 쌍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리스트 엘리먼트 내부에 값으로는 또 옵션이 있죠. 그래서 이 옵션은 셀렉트에서 봤었던 바로 그 옵션입니다. 바로 그 옵션이고요. 바로 그 옵션인데 좀 차이점이 있죠. 여기서 셀렉트에서는 시작 태그와 끝 태그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시작 태그, 끝 태그가 아니고 그냥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value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인풋에서
인풋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텍스트 타입처럼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리스트를 이용을 한다라는 것이고, 어떤 리스트냐? 브라우저스 아이디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이용하고, 그래서 데이터 리스트의 아이디가 브라우저스 똑같은 저 리스트의 속성에 준 값이랑 똑같은 그러한 리스트가 있죠. 그러한 데이터 리스트 엘리먼트의 내부에 지정해준 옵션의 값, 그 값이 드랍 다운 형식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자동 완성으로도 제공을 하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던가 파이어폭스라던가,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전달될 때는 이 인풋에서 지정을 해준 이 브라우저라는 이름하고 값은 사용자가 입력해준 값. 그래서 사실 딱히 데이터 리스트에 없는 값을 넣어도 그 값으로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값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사용자한테 제안을 하는 그러한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한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금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화면에 보이는 입력창, 그거는 인풋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드랍다운 형식으로 제공되는, 즉 데이터의 리스트 목록들은 이러한 형태로 제공되고 데이터의 목록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목록을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목록을 인풋에서 리스트라는 속성에다 값을 줌으로써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젠이라는 것은 컴퓨터 쪽에서 쓰는 그러한 용어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불법 복제 프로그램, 인증 우회 프로그램 같은 거, 그 중에서 이제 키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키젠은 키 제너레이터의 준말이고, 그래서 그러한 불법적인 정품 인증을 무시하기 위한 그런 키젠 같은 경우는 제품 키를 생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이제 생성기라는 뜻이고, 키 제너레이터 하면은 키를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키젠이 키 제너레이터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꼭 그러한 불법적으로 어떤 제품 번호나 그런 걸 제품 키를 생성하거나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키제는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단어 의미만 보면은 키를 생성하는 녀석을 키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예제를 일단 볼까요? 그래서 유저네임으로 예를 들어 락픽이라고 주고 이렇게 제출하면은 security 값으로 어떠한 값을 주고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준 우리가 입력한 이름을 통해서 키값이 생성이 된 겁니다. 키값이 생성이 된 거고, 이런 걸 어떨 때 쓰냐면은 보안에서 인증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설명에 따르면은 키쌍을 만드는데 보통 쓴다고 하는데요. 키젠을. 그래서 두 개의 키가 생성됐을 때 하나는 프라이빗 개인용이고 하나는 퍼블릭 공용이고, 그래서 이게 바로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 공개키랑 개인키 이 두 개 쌍을 생성하고, 뭐 개인키는 내부적으로만 저장되어 있고 공개키는 서버로 보내고, 하여튼 이럴 때 키젠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HTML5에서 제공한 건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어떤 브라우저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브라우저에서 이 기능을 제공하는지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코드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또 보면은 input 타입 여기는 우리가 입력을 한 곳이죠. 입력을 한 곳이고, 키젠으로 네임에 security가 있고요. security가 있습니다. 네. security가 있고, 그래서 제출을 하면은 우리가 입력한 그런 사용자 이름 그런 것도 있고 security로 값이 넘어가는데,
이 값이 바로 사용자가 서버로 보내는 공개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암호화를 할 때 공개키랑 암호화를 이용해서 어떻게 암호화가 진행되냐면은 네. 그래서 서버한테 공개키를 보내면 서버가 공개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해서 클라이언트로 보내면은 그 암호화된 메시지는 이제 개인 키로밖에 못 풀거든요. 그래서 네, 이 키젠을 이용해서 공개키랑 개인키가 두 개 다 생성이 되고 개인키는 이제 사용자 컴퓨터에서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서버에서 공개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해서 이제 사용자 컴퓨터로 보내면은 그 데이터는 사용자 컴퓨터에서만, 즉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해당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만 암호화된 걸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그 데이터를 누가 가로채더라도 그거는 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아웃풋이란 건 이제 출력 결과물, 출력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번역을 하면 말이죠. 그래서 계산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그러한 엘리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 계산은 보통 스크립트에서 행해지고 스크립트에서 계산된 결과를 창으로 보여주고 그런 역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풋에서 타입이 레인지인 그러한 인풋 형태의 엘리먼트를 제공하고 있네요. 이게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밸류가 50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본 50으로 되어 있고, 이게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죠. 슬라이드 형태는 타입이 레인지인데, 나중에 인풋 엘리먼트로 타입 속성을 값을 어떤 것들, 즉 인풋 엘리먼트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찾아보면 더 다양한 것들이 있고, 여기선 이런 걸 사용하고 있네요. 그 다음으로 인풋 타입 넘버 타입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그 뒤에 이 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뒤에 이 창. 그래서 여기는 숫자에 대한 정보만 제출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닌 거라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브라우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고,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인풋 엘리먼트의 타입을 텍스트로 해놓고 텍스트의 값이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일일이 스크립트로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HTML5에서 넘버 같은 것도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인풋 값이 있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지금 50이죠. 그래서 50인데 예를 들어서 이 숫자를 100으로 한다면 100 더하기 50에서 150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력되는 이 부분이 바로 아웃풋 엘리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임은 X고 뭐 for라고 있고 A, B 이렇게 되어 있죠. A,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폼에 액션은 이거고 on input이라는 속성으로 스크립트를 주고 있는데, X의 value를 pass int가 뭐냐면은 이거는 숫자 100이 아니고 사실은 문자 100이죠. 이거를 숫자 100이란 데이터로 분석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네, 그렇죠. 그래서 A의 값 해서 A는 이 레인지를 뜻하죠. 그래서 이 레인지의 값을 분석을 해서 숫자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네임이 B인 이것의 값을 숫자로 분석을 하고 두 개를 더한다. 더한 값을 X의 값으로 설정을 하라라는 스크립트고 바로 X는 여기서 아웃풋의 네임 X로 되어 있는 이 X죠. 그래서 이러한 스크립트를 통해서 아웃풋 엘리먼트의 결과물을 출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for A, B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 출력물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A라는 이름과 B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엘리먼트의 값을 이용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for는 없어도 동작은 합니다만 의미론적으로 이 아웃풋이라는 엘리먼트의 값이 뭘 이용해서 계산되는지 알고 싶으면 이렇게 알려주고 싶으면은, 그죠? 브라우저라든가
어떠한 HTML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같은 특정 필요한 곳에다가 알려주고 싶으면 의미론적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배운 것들은 셀렉트가 있었고, 텍스트 에리아 있었고, 버튼 있었고, 그 이후로 HTML5에서 추가된 거, 데이터 리스트, 키젠, 아웃풋 있었습니다. 이제 더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그거는 다음 시간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